이륜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의 이동환입니다. 나날이 기가 폭발하고 있는 이륜농구 예. 하고 싶은데 요즘 좀 괜찮아요 나름? 요즘은 정말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어떤 예, 부분이요? 저 주변에서 반응도 되게 네. 피드백이 많이 와요. 주변 반응 아무 소용 없어요. 아, 주변은 다 농구쟁이들 뿐이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진짜 이제 어떤 이제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네. 이제 구독자 수와 그렇죠. 재생 수. 예. 근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요즘에 좀 고무적인 수치로 나오지 않나.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그렇죠. 조회수가 나는 괴물.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주에 KBL 루머와 팩트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따끈따끈한 소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KBL 신인 드래프트 변경 논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KBL 신인 드래프트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현재 가을 드래프트가 진행되고 있죠. 10월 혹은 11월에 그렇죠. 열리고 있는데 2012년까지는 사실은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1월 혹은 2월 이때 이제 진행이 됐어요. 보통 1월에 진행이 됐는데 네. 그 기간을 예전으로 돌리자 이런 의견이 이제 몇몇 구단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실 이와 관련해서 좀 이제 몇몇 구단들 관계자들 뭐 이제 현장 관계자 얘기 들어봤는데 좀 다들 생각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논란이 좀 있어요. 예. 어떤 논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현 시점에서는 사실은 이게 신인왕 어떤 기량 논란과 좀 연계가 돼서 언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신인들의 기량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특히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지금 신인상을 주는 게 맞는가 하는 논란이 있는데 이게 이런 신인들이 어떤 기량을 이제 기대 이하의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결국에는 이 이제 드래프트 시기로 인한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드래프트를 가을에 하고 바로 그 시즌에 데뷔를 함으로써 어떤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팀에 적응할 시간도 없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신인들의 어떤 신인 시즌 기량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신인 논란은 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최근 신인 선수들이 뭐 기량이 그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이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갖다 받고 있고 첫 번째로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시즌을 그러니까 한 단계 높은 그러니까 아마에서 프로로 가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기량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리그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기량은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다. 근데 이 상황에서 신인들이 과연 잘할 수 있겠냐? 못하죠. 그렇죠. 게다가 팀 적응 기간도 굉장히 짧잖아요. 예. 뭐 시즌 중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신인들한테는 기량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구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신인 드래프트를 이제 조기에 땡긴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졸업한 선수들을 그냥 놀게 하지 말고 일단 프로에 들어와가지고 기량을 쌓게 하는 게 전체적인 프로농구 발전에서는 도움이 된다. 그것 인정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인왕에 대한 이런 논란, 그래서 신인 선수들의 어떤 기량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아니 신인 드래프트 그 시간을 그러니까 시일을 변경하지 말고 예. 신인왕에 대한 자격 조건을 완화하면 돼요. 야구처럼 그러니까 한 3년 뭐 이렇게 4년 이렇게 터를 두고 출전 경기 수 몇 경기 이하인 선수는 2년차 3년차도 신인왕 자격을 갖다 주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왜 그걸 안 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얘기해서. 예. 이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프로농구만 약간 이런 식으로 신인왕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한 네. 그 시즌에 뛴 데뷔 시즌만 적용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저도 범위를 좀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현장 관계자분의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게 신인 드래프트 시점을 바꾸는 것이 뭐 프로농구 도움에 농구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당연히 하든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제 만약에 가정했을 때 만약에 진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더 크다면, 득이 더 크다면은 돌려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그걸 바꾸는 주된 이유가 신인왕 어떤 논란 때문이라면 그거는 정말 안 된다. 그거는 어떤 시상을 위해서 제도 전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앞과 뒤가 완전히 중요한 게 뭔지 이제 잊은 듯한 어떤 그런 변화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드래프트 시기를 바꾸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이득. 그보다 더 큰 범위의 어떤 다른 부분의 이득을 위해서 진행돼야 되지 신왕 때문에 그걸 더 잘하는 선수한테 주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10개 구단 그 프런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논란을 만드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쵸. 알고 있는데 이거를 뭐 시기를 변화를 시킨다고요.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0월에서 만약에 1월이나 2월로 가게 되면은 이 지금 이제 현재 KBL에서 활약하고 있는 서명진, 송교창 같은 고졸 선수들이 드래프트에 참가서를 내기가 좀 힘들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을에 해야 이제 혹시 모를 어떤 뭐랄까 드래프트 지명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서 과감하게 이제 고졸 선수들도 드래프트 뭐 이제 이렇게 참가를 하는데 1월이나 2월에 하면 사실 그때는 이미 학교 다 정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예, 이 웬만한 선수들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드래프트 열게 되면 참가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1월이나 2월에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학생 선수들, 대학생들은 결국에는 이제 가을에 시즌이 다 끝나는데 그때부터 드래프트 열리는 1월, 2월까지 어떤 소속도 없이 혼자서 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KBL은 여전히 그 어린 선수들의 어떤 적극적인 몸 관리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당연히 10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맞는 예. 얘기입니다. 예, 뭐 틀린 얘기가 없어요. 예. 뭐 이 부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예. 이제 그럼 구단 소식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예. 자, DB는 첫 번째 윤호영 선수 FA 문제 좀 이제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윤호영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저희가 은퇴 혹은 재계약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일단 은퇴는 옵션이 아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 앞두고 윤호영이 좀 이제 낮은 연봉을 계약을 할 때 윤호영이 좀 우승을 못한 선수잖아요. 사실은 계속 준우승을 경험했던 선수인데 네. 한 번 우승하고 은퇴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희생을 감수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은퇴 얘기가 언급이 됐고 이번에 좀 확인해 보니까 은퇴는 전혀 선수도 그렇고 DB 구단도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KBL 내에서 이런 이제 윤호영 같은 84년생 35살 이상의 선수들의 가치가 여전히 높다. 이 부분도 사실은 윤호영이 굳이 지금 은퇴하는 것은 되게 좀 섣부른 판단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윤호영은 아마 계속 이제 어떤 협상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윤호영 선수가 지금 연봉이 3억인데 그럼 3억 가치에 걸맞는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액에 대한 연봉에 대한 어떤 DB와의 어떤 치열한 협상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윤호영의 계약 문제는 사실은 이게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DB의 다른 선수도 사실 FA가 되게 많이 되잖아요. 네. 김태술, 네. 김현호, 김민구 네. 사실 이들과의 어떤 재계약 그리고 이들의 연봉과도 같이 맞물려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김종규가 아무리 그 12억 7,900만 원이었나요? 그 연봉에서 네네. 아무리 많은 좀 양보를 해서 좀 깎더라도 네. 결국에는 김태술, 김현호, 김민구의 어떤 연봉이 만약에 상승된다? 그리고 허웅, 두경민의 연봉까지 어느 정도 상승된다? 이렇게 되면 윤호영에게 결국에는 또 이제 영향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들과 함께 맞물려서 가는 건데 현재 이제 DB 쪽은 그렇습니다. 내부 FA 중에 일단 윤호영 일단 잠깐 두고 김현호, 김태술, 김민구 이제 이 세 명은 웬만하면 다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김현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자주 언급한 게 인기가 많은 선수다. 다른 팀들 좀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팀들이 김현호에게 어느 정도 연봉을 제시하느냐를 우리가 보고 재계약을 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다른 팀의 전력이 도움이 될 만한 우리 내부 FA는 무조건 잡겠다는 좀 적극적인 태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든 좀 힘들겠지만 셀러리 캡을 어떻게든 맞춰서 그 세 명은 웬만하면 잡는 쪽으로 그리고 윤호영까지 잡는 쪽으로 좀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일단 김현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DB에 잔류할 가능성이 60% 정도다. 음. 왜냐면 그 작년에 김현호 선수가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예. 1년 계약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상범 감독이 김현호 선수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잔부상이 많으니까 그걸 출전 시간을 갖다 좀 조절하면서 뛰게끔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또 김현호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FA로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금액을 좀 많이 받은 상태에서 FA로 나간다. 그렇게 되면 몸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쵸. 예. 예. 이런 이제 특수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김현호 선수가 시장에서 인기는 좀 많지만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김민구 선수도 웬만하면 좀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것 같고 김태술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 확률이 한 55% 정도. 예, 그러니까 만약에 허웅, 두경민이 있고 윤호영, 김정주 이렇게 해서 연봉 어떤 정리가 딱 됐을 때 셀럽캡 여유분이 많이 남지 않는다. 그러면 김태술 선수의 재계약을 포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팀으로 좀 가볼까요? 네, 예. SK 한번 가보겠습니다. SK는 평탄합니다, 아주. 예, 뭐 이 팀은 별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내년이 우승 적기라고 지금 보고 있는 SK의 어떤 내부적인 입장이고, 뭐 포지션별로는 가드진이 약간 부족해서 김현호를 탐은 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샐러리에 대한 여유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이 넘어가면 김현호의 영입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김현호의 영입은 기본적으로 의사는 밝혔지만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고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는 지금 외국인 선수 재계약 같은 경우에도 방침이 뭐 어느 정도 서 있는데, 일단 자밀원이는 뭐 100% 재계약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자밀원이가 뭐 중국 쪽으로 갈 경우에는 변수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쵸. 중국이 네. 워낙 이제 돈을 많이 주는 구단이니까. 근데 자밀원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국 그 선언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뭐 SK 생활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SK에 남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갖다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에런 헤인즈가 문제인데, 에런 헤인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노쇠 현상이 좀 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SK 입장에서는 헤인즈 같은 경우는 한 반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뉘앙스로 보면 한 4대6 정도? 그러니까 이제 더 좋은 외국인 선수가 나타나면 에런 헤인즈와 같은 어떤 포드형 용병을 뽑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여파 때문에 좀 더 좋은 선수들이 싼 값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SK는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에런 헤인즈의 재계약은 살짝 부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KCC 한번 가볼까요? 네, KCC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뭐 이대성의 어떤 일본 진출설에 대한 이야기 좀 네.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금액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보니까 일본 쪽은 3억 원대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네. 이게 KBL FA 시장에서 이대성이 받을 수 있는 금액대와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낮다고 봐야겠죠. 결국에는 이대성이 만약에 일본을 선택한다면 그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플레이의 자유도 본인의 어떤 이제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유를 줄 수 있는 팀으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혹은 뭐 KBL에서 되게 관심이 대부분 없다든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금액대는 그렇게 높은 금액대가 아니고 이제 이 이대성이 빠져나갈 경우에는 KCC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가들 중에 최승우, 신명호, 그리고 이대성까지 지금 3명이 한꺼번에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유현준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KCC는 이제 가드진 쪽에 당장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 그래서인지 신명호 쪽은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가 나이가 많지만 어쨌든 좀 팀에 잔류시키는 쪽으로 좀 고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형을 놔두지 말라고. 그렇죠. 네. 신명호는 놔두라고. 네, 신명호는 우리 팀에 놔두라고. 그렇지. 으티에 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네, 약간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이제 프론트 쪽에서는 뭐 5대5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지금 가드진이 너무 이제 확 비어버리고, 사실 최승욱은 누가 봐도 인기가 있을 자원이기 때문에 KCC도 지금 이제 원소속 구단 협상이 없는 FA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재계약을 지금 장담을 못 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명호만이라도 일단은 잡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대안, 뭐 만약에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대안을 노려보자. 약간 이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KCC 쪽에서 좀 괴소문이 하나 있긴 해요. 괴소문. 예, 예, 뭐-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른. 예. 그 전화 한번 해볼까요? 또? 예. 전화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이번에는 KCC의 최길 단장님. 예. 그 KCC 최길 단장님이라고 아주 그 오래되시고 그렇죠. 이 판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하신 분이 있는데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제가 예. 최길 단장님 여기 예. 우리 유동혁 기자. 예, 있습니다. 자. 전화 걸었습니다. 네, 예. 다른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유 기자님, 네. 예, 뭐 요즘에 KCC 뭐 어떻게 오프 시즌 잘 보내고 있습니까? 예. 저희 너무 힘들어요. 이대성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이러고. 혹시 KCC는 장대석 영입하실 생각 없습니까? 에? 왜 이렇게 화들짝 놀라세요? 예. 재석이는 몸값이 너무 올랐어. 몸값이 올랐다고요? 네. 예. 다른 팀에서 많이 노리나 봐요. 예. 아니야. 재석이는 지금 뭐 몸값이 한 6억 이상 올라가지고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장대석이 6억까지 갔다고요? 네. 예. 뭐 7, 8억 얘기도 나오던데 뭐.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번 이제 KBL FA 시장에서 최대어가 어떤 금액적인 최대어가 네. 이대성이 아니라 장대석일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진짜로 나오긴 하거든요. KCC가 사실은 이제 큰 손입니다. 그쵸. KCC가 예. 지난 이제 김종규 FA 건 때도 뭐 굉장히 세게 갔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제 포기를 했었고, 근데 이번에도 장재석에 대해서 뭔가 이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쨌든 KCC는 4번 자원이 부족하니까요. 근데 이제 KCC 내부적인 결론은 뭐냐면 장재석 선수가 예를 들어서 있으면 정말 좋고 잡으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장재석 선수는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그러니까 게임 그쵸. 있으면 좋은 선수지만 게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선수는 아닌데 몸값이 지금 5억을 지나 6억까지 이렇게 치던 6억, 7억 뭐 이 정도 치서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럴 만한 셀러캡의 여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대성 선수에 대해서는 잡는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잡기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워낙 노련하신 분들이니까. 그쵸. 그러면서 이대성 선수가 없으면 유현주 선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뭐 김지한이나 뭐 유병훈이나 요런 이제 그 대응책을 갖다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KCC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다음 KT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좀 확인을 해보니까 FA에서 우리는 이 선수 노릴 거야, 이 선수 노릴 거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의사를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이게 네. 뭐 이제 사실은 FA 시장 아직 개장도 안 한 상태에서 좀 되게 조심스러운 어떤 태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사실 다른 팀들에 비해서 유난히 좀 뭐랄까요, 뭔가 구체적인 플랜을 좀 안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예.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KT는 그런 성향의 FA 어떤 트렌드를 갖다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찔러는 봐요, 이렇게. 네. 그 찔러는 보는데 그러다가 네. 갑자기 이제 멈춰버려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최대역급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장재석, 이대성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선수들한테 찔러는 보지만 이 선수들 말고 중첩급 이제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영입하는 그런 FA 전략을 계속 보여왔었어요.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가드진 보강이 높기는 한데, 뭐 최승욱이라든가 김현호 이쪽에 초점을 갖다 좀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지금 KCC는 최승욱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쵸. DB 같은 경우에도 김현우에 대해서 놓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몸값이 올라가 버리면 그쵸. 기본적으로 KT가 잡을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네. 이렇게 해석을 갖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KT는 사실은 뭐 가드진에 확고부동한 에이스 허운이 있긴 하지만은 네. 이 선수 뭐 사실 저희가 몇 번 이제 같이 얘기를 좀 나눴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KT 자체가 이 선수의 약점과 별개로 허운의 백코트 파트너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늘 많았잖아요. 사실 네네. 이게 구멍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최성모까지 군대에 가기 때문에 상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백코트 파트너 한 명을 구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김현호, 최승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소속 구단 뭐 그런 개념이 사실상 사라졌지만 원소속 구단인 KCC DB가 어떻게든 붙잡겠다는 좀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조금 이따 LG 얘기하겠지만은 유병훈은 인기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네. 그래서 KT 정도의 어떤 적극성 가지고는 KT 정도의 스탠스로는 좀 잡기 힘들지 않을까. 쉽지 않다. 예. 예. 어떤 의미 있는 가드 보강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예. 그 또 다른 소문은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KT가 의외로 장재성한테 올인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KT가 그동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흘리는 오세근도 그랬고 김정규도 그랬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장재석이에요. 근데 장재석이 지금 몸값이 그렇게 치솟으면 KT 어떤 결제 시스템을 볼 때 예. 장재석에 대해서 그렇게 큰 결단을 갖다 내리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김민욱이라든가 저 김현민도 있고. 김현민이라든가 네.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KT가 장재석을 잡는다라는 그런 소문은 루머가 그러니까 헛소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다음 모비스 한번 가볼게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모비스 유작 감독 같은 경우에 뭐 유도훈 감독, 김병철 감독 된 예. 거의 굳은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유작 감독은 아직 굳은자까지는 아니다. 네, 살짝 반숙 느낌이 있다. 재계약에. 이제 그런 말씀 예.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서서히 굳은자가 돼가고 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그 큰 변수라 그래야 되나? 변수 한두 개가 제거가 되면서 모비스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유작 감독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쵸. 그 모비스 구단 쪽에서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뭔가 변수가 있어가지고 진행 상황이 제대로 안 되는 느낌. 근데 그 변수가 지금 제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유재학 감독에 대한 어떤 풀스토리는 또 나중에 저희가 얘기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말씀을 갖다 못 드리냐면 이 부분들은 좀 조심스러운 게 이런 얘기들이 구단 윗선이나 뭐 고윗선 여기하고 오묘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재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게 되거나 아니면 FA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갖다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재학 감독 같은 경우는 아마 뭐 모비스에서 3년 재계약 정도 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마 양동근 그 지금 선수가 뭐 한 1년 뒤 정도에 코치로 오긴 할 텐데 양동근 선수가 바로 감독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중간에 뭐 코치 수업을 한 3, 4년 받고 난 다음에 감독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테스트를 받고 검증이 된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비스 내부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실패 사례들 뭐 현주혁 감독 추승용 감독 코치 생활이 짧았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을 올렸을 때 그 스타 플레이어가 망가지는 모습들을 갖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복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시 다른 팀이나 뭐 이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양동근은 그렇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대세인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비스는 FA 같은 경우에는 뭐 가닥만 지금 잡고 있는 경우인데 일단 유재학 감독 뭐 재계약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뭐 빅맨진이라든가 포워드라든가 가드라든가 전방위적으로 좀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또 업데이트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팀으로 삼성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이상민 감독 얘기가 있어야죠. 그렇죠. 결국에는 뭐 이상민 감독 재계약 여부에 따라서 뭐 이제 외국 선수 방향성이라든지 FA 방향성 이 팀은 왜냐면 셀러리 캡이 엄청 많이 비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상민 감독 재계약 관련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확정만 안 난 수준 이런 수준을 보시면 되고 최근 이제 좀 들은 바로는 이상민 감독이 이 STC 내부에 있는 식당 있잖아요. 이제 꽤 이제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거기를 계속 꾸준히 이용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때문에 이상민 감독이 이제 밖에 있는 그냥 이제 외부 식당 이용 자체를 좀 이제 꺼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STC는 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TMI. 그렇죠. 디테일.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만약에 그렇잖아요. 재계약을 좀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와가지고 회사에서 밥 먹을 수는 없잖아요. 뿌듯세면 그럴 수도 있죠. 이상민 감독께서 많은 돈 버시지 않았을까요? 뿌듯세는 아니죠.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농담이면 이상민 감독 뿌듯세는 아닐 거예요.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그렇죠. 아무튼 이응사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STC 내부 식당을 이렇게 어떤 마음 편하게 이용하시는 거라서는 여전히 재계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이제 이관희 장민국 이 내부 FA 이제 좀 주요 젊은 내부 FA 2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좀 이제 재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주와 크게 어떤 입장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이제 결국에는 뭐 이관희를 잡고 뭐 장민국을 잡더라도 사실 이 팀은 로스터가 그렇게 탄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청기범이 이제 상무에 가기 때문에 가드진도 보강이 필요하고 사실 포워드진에서도 김동욱, 문태영 다 앞에가 되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대성보다는 오히려 유병훈 쪽을 노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이관희를 만약에 잡는다 쳤을 때 이관희하고 이대성하고 같이 뛰면 팀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성을 데리고 오기는 쉽지가 않다. 그럼 이관희를 버리면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관희하고의 FA 계약 대신에 이대성을 데려오는 건 어떠냐? 그렇게 봤을 때는 그거는 금액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대성이 삼성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많이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 FA 포워드 2명 중에 김동욱, 문태영 중에 문태영은 좀 안 잡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그렇습니다. 뭐 FA이긴 하지만 문태영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수비가 항상 좀 고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그렇죠. 활동력이 지금 많이 좀 떨어지는 상태고 스코어력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FA로서 그냥 고이 놔드리는 문태영은 놔두라고. 문태영 그냥 놔두는. 아까 신명호랑은 다른 의미의 놔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김동욱과 문태영에 대해서 사실 김동욱도 수비 문제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스탠스가 다른 것이
좀 어느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게 김동욱은 이제 문태영처럼 어떤 본인 직접 득점을 많이 하는 표현은 아니지만은 어떤 플레이메이킹, 게임 조립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관희처럼 공격적인 성향이 가드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김동욱이 좀 풀어주고 이관희가 자기 득점 챙기고 약간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김동욱은 삼성 입장에서 여전히 가치가 있지만 사실은 문태영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김동욱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건 좀 이해가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저는 삼성이 이제 뭐 이대성에 대해서 이제 계약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인데 그럼 이관희는 왜 잡나? 나는 요 부분에서는 좀 의문은 있어요, 사실은. 예, 뭐 이관희나 이대성이나 기능면으로 보면 이대성이 좀 더 낫지 않나. 이관희가 지금 앞서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삼성에서 많이 뛰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쵸. 그리고 금액이 좀 저렴하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그 부분에서는 좀 취사 선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여기에서는 또 삼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요즘에 많이 안 쓰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막 셀럽캡 최저 소진율을 갖다 기록하기도 했었고 예, 그쵸.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올 때도 굉장히 좀 인색하게 했었었고 야, 삼성은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샐러리가 정말 많이 비거든요 이번에. 마음 먹으면은 진짜 이대성 장대에서 다 영입도 할 수 있어요 사실 마음 먹으면은. 근데 그러지 않는 거 결국에는 삼성 이제 모기업 쪽에서 어떤 투자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식으로 컨디션을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선수들에 대한 어떤 그 뭐 조건들을 만들어주면 감독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쵸. 어떤 최선의 전력 구축 안 한 상태로 계속 이제 감독을 맡기는 거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있죠 이상민 감독한테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팀 한번 가볼까요? 예. 오리온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 뭐 이제 장대성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오리온은 이제 뭐 많은 팀들이 노리고 있지만 김지한. 예, 이제 가능하다면 장재석은 붙잡겠다 이런 쪽이고 이제 내부의 표심이 이현민 박상호는 좀 재계약이 좀 힘들어 보인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둘 다 이제 기량이 하락세인 것도 맞지만은 박상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리온이 아니면 이제 다른 팀들이 그렇게 탐을 내지는 않을 현 시점에서는 그렇죠. 그런 베테랑 자원이고 이현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현민의 역할을 굳이 이현민이 할 필요는 없다. 약간 이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오리온은. 그러니까 다른 선수로도 이현민의 어떤 역할, 베테랑으로서 뭐 전성환이 앞으로 뛰게 돼. 그리고 한호빈을 지원해준 역할은 다른 선수로도 가능하다. 약간 이런 스탠스인 것 같아서 좀 이제 역시 재계약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현민 박상호 선수를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제 김병철 체제로 완전히 간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전자랜드 한번 가볼게요. 예. 전자랜드가 지금 일단 김지한 선수가 핫하죠. 뭐 그때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김지한 선수 연봉이 2억 8천에 지금 보상 선수가 있는 그런 F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지한 선수 같은 경우는 전자랜드가 일단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금액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근데 김지한 선수의 그 단점 그러니까 기량의 단점이 아니고 FA로서 단점이 보상 선수가 있다라는 거. 그쵸. 두 번째는 2억 8천이면 기본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세다라는 부분. 그쵸. 기량 대비해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김지한 선수에 대해서 영입을 하면 좋겠지만 그 출혈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구단들이 지금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뭐 김지한 선수에 대한 언급이 뭐 KCC 같은 경우에 그 유현준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지한에 대해서는 탐이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조건 자체가 2억 8천의 보장 선수 있는 걸로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KCC 같은 경우에도 김지한 선수를 적극적으로 용입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 단 김지한 선수, 보상 선수 같은 경우는 KCC가 뭐 묶는 선수가 이정현, 송교창, 유현준만 묶으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은 뭐 물론 나머지 선수를 갖다 저희가 뭐 비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쵸. 지금 FA 그런 시장을 갖다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보상 선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없다. 근데 KCC도 샐러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대상이 만약에 빠져나가게 되면 빠져나가게 되고 김지한이 전자랜드에서 결별을 하게 되면 KCC행을 택할 가능성도 이건 충분히 남아있다. 어떤 그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전자랜드가 구단을 갖다 운영을 결정을 해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KBL에 이제 20억을 빌린 상태에서 지금 계속 이제 구단을 뭐 어쨌든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일련의 사태들 때문에 유통업이 많이 이제 타격을 받았고 전자랜드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진짜 좀 위기가 아니냐 구단 운영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요런 그 아직까지는 지금 뭐 걱정 수준인데 그리고 그 오너죠 홍봉철 구단주가 아마 결정을 내릴 문제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유통업이 뭐 1월, 2월에 좀 안 좋았다가 최근에 좀 이제 그 약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재정이 굉장히 좀 악화가 돼 있는 그런 상태다. 뭐 요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좀 구단의 어떤 위기가 좀 있는 거 아니냐 뭐 요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네. 이제 뭐 다음 구단 네. 얘기하자면 KGC 같은 경우는 외국 선수 역시 좀 이제 재계약 쪽으로 특히 브랜든 브라운 이렇게 방향을 그렇죠. 잡고 있다고 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맥컬러가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는데 그렇죠. 예. 근데 KGC는 이제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브랜든 브라운이다. 1순위는. 그리고 크리스 맥컬러 같은 경우는 시즌 막판에 다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재활이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맥컬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포드형 외국인 선수인데 이 선수가 정말 큰 경기를 갔을 때 피오나 이런 부분 갔을 때 안정감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예. 예. KGC 같은 경우는 내년 시즌에 이제 우승의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이제 원기옥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맥컬러 어떤 타입의 선수는 살짝 좀 불안하다 하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KGC는 그 연봉 상한선이 2명에 70만 불 아닙니까? 그래서 그쵸. 35, 35를 줬는데 굉장히 좋은 뭐 정통 센터라든가 이런 선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선수한테 50을 투자하고 나머지 세컨 외국인 선수한테 20을 주는 이런 식으로 외국인 선수의 어떤 그 금액을 갖다 분할을 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브랜든 브라운 같은 경우에도 재계약을 안 할 수 있다. 즉 브랜든 브라운의 재계약은 지금 방침이 서 있긴 하지만 100%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갖다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독님 바뀐 LG 얘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 LG. 예. 네. LG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굉장한 안개 속에 딱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네. 그리고 어쨌든 LG가 감독 선임을 한 2주 안에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4월 25일 뭐 이 정도까지는 완벽한 윤곽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감독 선임은 할 것 같은데 왜냐면 그 다음에 FA 그 시즌 갖다 데뷔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4명의 어떤 후보군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LG 관계자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직 우리는 리스트업 준비 중인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모 코치가 굉장히 유력하게 올라오고 있다. 현지 코치. 예. 네. 그러니까 모 코치가 굉장히 유력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근데 LG는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LG 감독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는 제 내피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장 사무국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원래는 이제 실무진에서 1명 또는 2명을 갖다 추천을 하면 위에 사장단 가고 뭐 구단주가 아주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내려오게끔 되는 게 감독의 선임 시스템인데 근데 LG는 조금 다른 게 단장하고 그 사무국장님이 리스트업을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몇 배수가 되겠죠. 네. 그 리스트업을 하는 과정에서 후보군들이 막 나와요. 뭐 4명, 5명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다른 구단 같은 경우에 1-2명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람이냐 요 사람이냐 이렇게 되는데 LG는 그렇게 복수를 이렇게 와가지고 사장단에서 그걸 결정하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현장감이 없는 사장님 아닙니까? 물론 스포츠단 사장님이니까 뭐 전문적이긴 하지만 농구 그 현장에서 어떤 그 보는 인재 플레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쵸. 사실. 네. 그 이제 사장님이 결정을 하게 되고 위로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설 수 있냐면 제가 볼 때는 뭐 학연이 들어설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예. 예. 지연이 들어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LG 같은 경우에는 뭐 학연이 들어서 가지고 어떤 모 감독 같은 경우는 좀 더 감독 생활을 연장하기도 하고 이랬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감독을 정말 제대로만 하면 외국인 선수 잘 뽑기 때문에
충분히 6강 갈 수 있고 4강 갈 수 있고 우승의 어떤 초조를 갖다 마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LG가 그동안 지지부진했고 그동안 우승을 갖다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농구판에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쵸. 근데 그 부분을 LG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실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곰곰하게 좀 생각을 좀 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감독이 정말 LG 우승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감독인가 요것만 초점을 맞추고 그냥 감독을 선임시키고 정권을 딱 줘버리면 저는 LG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들 때문에 안개 속 전국입니다. 그래서 취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쵸. LG는.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최고 윗선에서 어떤 결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제 취재를 할 때도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가닥을 잡기가 힘든 좀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죠. 그렇죠. 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LG 그 스포츠관 사장님, 스포츠관 유도 중인데 누굽니까? 뭐 이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럼 단장을 거치세요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LG는 그래서 지금 감독 선임을 굉장히 좀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감독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대성, 장재석을 뭐 잡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준적급 선수들을 갖다 잡을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LG에서 그 현장하고 좀 괴리감 온 어떤 그런 인물을 산타로 데리고 오면 이런 FA도 연쇄적으로 다 놓칠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정리를 갖다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뭐 이제 이 FA에 대한 결정은 결국에 감독 선임과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 이제 저는 이제 다른 팀 관계자분들한테 듣기로는 네. 그때 이제 제가 좀 전화를 좀 해보니까 이제 그때는 현역 감독이 이제 사의를 표명한 뒤에요. 네. 알려진 뒤에. 그 뒤에는 대부분의 관계자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FA 시장 큰 손은 솔직히 셀캡은 삼성이 많이 비는데 LG 같은데요? LG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LG가 이제 뭐 말씀하신 이 감독 선임 문제랑 이제 이 부분을 해결이 됐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FA 시장에 좀 움직일지 이것도 사실은 다른 구단들도 되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왜냐면은 LG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플랜 B, 플랜 C가 다 달라질 수 있고 그렇죠. 선수들의 금액대가 확 올라가기도 하고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서로 다 연쇄 이동, 뭐 연쇄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 부분은 되게 좀 현장 관계자들은 되게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유병훈은 인기가 굉장히 많다. 유병훈 선수는 진짜 핫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FA를 놓고 가장 핫한 선수가 유병훈 선수예요 지금. 이 선수 이제 듀얼 가드 원래 31살인데 연봉이 1억 2천밖에 안 돼요. 게다가 보상이 없어요. 옆에 비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단들이 지금 유병훈을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유병훈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 직간접적으로. 그럼 뭐 예를 들어서 KCC, 뭐 모비스도 필요하죠. 그쵸. 삼성 필요하죠. 예. 그리고 KT 필요하죠. 예. 그리고 뭐 오리온은 필요 없습니까? 근데 못하니까 그렇지. 장재석 잡는다 그러는데 장재석 내가 볼 때 못 잡을 것 같은데. 뭐 그렇죠. 한 대여섯 구단이 대부분 유병훈은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유병훈이 그 금액대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유병훈 선수가 기본적으로 LG였던 시스템에서 기량은 좀 높은데 못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유병훈 선수는 이번에 뭐 팀을 갖다 좀 잘 선택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LG는 유병훈 선수를 잡음과 동시에 장재석까지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 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장재석, 이대성, 유병훈 뭐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다 잡으려고 하는 그런 구단 그 스탠스를 갖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일단은 보고 아마 또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의 40분이 됐네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한 15분 내로 압축을 하는데 압축이 안 돼요. 그쵸. 제작진이 지금 비웃고 있는데 우리가 10분 내로 끝내겠다 그랬거든. 그렇죠.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그 약속. 예, 그렇죠. 근데 뭐 안 끝나는데 어떡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대충 할 수 없잖아 진짜. 뭐 대충 해가지고 우리 독자들 소비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마지막에 이제 구독해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충 해서 하면은 절대로 요즘 이제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당연하죠. 좋은 내용 해야 이제 구독도 하시고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저희는 제작진과 구독자 중에 구독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제작진이 우리 눈을 안 마주치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40분 딱 됐는데.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몇 가지 소식들을 다시 한번 추스를 본다면 일단 유재학 감독 재계약했던 큰 변수가 사라졌다. 그리고 장재석의 거치 문제, 그리고 예. 유병훈 핫하다. 그리고 현주엽 감독의 비하인드와 LG 차기 감독 뭐 이렇게 한번 정리 갖다 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유튜브가 독립이 됐어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차 없습니다. 제작진은. 예. 네. 저희가 호랑이 새끼도 아니고 그냥 언덕에서 떨어뜨려 버려. 그렇죠. 저희는 근데 기어 올라올 겁니다. 이미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기하급수가 아니에요. 예. 아주 평탄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 네이버와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